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2025입니다. 이번 산타페 2025는 2024 대비 평균 2%대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소렌토 2025와 비교해 볼 시에는 근소한 차이가 납니다. 주요 달라진 점으로는 먼저 시작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서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디지털 키 2 등이 포함된 베스트 셀렉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프레스티지부터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의 ADAS 옵션인 현대 스마트 센스가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프레스티지 플러스라고 HUD나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와 같은 일부 옵션이 기본화되는 트림도 신설이 되면서 2024 동사양 대비 약 35만 원이 저렴해지는 효과도 생겼습니다. 다만 최고 트림인 캘리그라피에서는 기존의 4WD에서만 포함이 되었던 20인치 휠이 EWD에도 추가가 된다는 단촐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를 통해 보면 이번 2025 산타페는 중간 트림에서의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EWD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의 블랙 잉크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6인승의 빌트인 캠 2 등 풀옵션 차량이에요. 참고로 블랙 잉크 선택 시에는 엠블럼이 매트 블랙 메탈 타입으로 바뀌고요. 레터링과 CN 디필라 간위 시, 도어 사이드와 휠, 루프렉 등의 블랙 포인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블랙 잉크는 어비스 블랙 펄과 크리미 화이트 펄, 크리미 화이트 매트 선택 시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이외에 트렁크는 기본 전동식으로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2열 하단에 탑재되는 방식이라 가솔린 대비 공간 손실은 없습니다. 용량은 기본 725리터에 폴딩 시엔 2249리터까지 확장이 되고요. 이는 소렌토 대비로도 일반은 20리터, 폴딩 시엔 112리터가 더 큰 수준입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이번 신형 산타페의 실내 컬러는 블랙 모노톤과 그레이 투톤, 피칸 브라운 투톤, 라이트 베이지 투톤까지 총 4가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블랙 모노톤으로서 캘리그라피에 블랙 잉크 포함이라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은 미적용이 됐습니다. 먼저 연식 변경답게 레이아웃상에 큰 변화는 없고요. 공조 패널의 그래픽 정도만 소폭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열선과 통풍 그래픽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내기 버튼도 산타페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외에는 기존 7인승에서만 탑재가 되었던 소화기가 5, 6인승에서도 탑재가 되면서 기본 트림 기준으로 소렌토와 비교를 해보면 산타페는 ADAS와 외관, 내장, 편의 등 4개 부분에서 앞서간다고 할 수 있고요. 소렌토는 내장 및 시트 2개 부분에서 우위이기 때문에 기본 구성면에서는 여전히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열은 네모난 차체 덕분에 공간감은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소렌토 대비 전장과 전고가 더 큰 편이에요. 실제 공간은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최대 레그룸은 2뼘 반, 최소 레그룸은 주먹 2개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옵니다. 6인승으로서의 주요 특징으로는 2열 전동식 독립 시트 덕분에 윙아웃 헤드레스트와 원터치 릴렉션 모드가 지원이 되고요. 또 기본 트림부터 USB 포트와 에어벤트, 열선과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됩니다. 2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도어 커튼은 프레스티지부터 적용이 돼요. 현재 2025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옵션 3개를 넣어서 4,457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번에 신설이 된 프레스티지 플러스와 큰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따라서 홍시픽 추천 견적을 짜보면 프레스티지 플러스로 반등급을 올리고요. 여기에 빌트인 캠 2와 시트 플러스를 넣어서 4,466만 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프레스티지 플러스는 프레스티지 대비 HUD와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주차 보조 등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가 기본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빌트인 캠 2와 시트 플러스만 넣으면 인기 조합 대비 9만 원으로 훨씬 더 좋은 옵션 수준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딱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2025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연식 변경이다 보니까 성능적인 부분에서 변경점이 없습니다. 기존의 5세대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었던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어둔 상태입니다. 크게 막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막히는 길을 갔을 경우에는 이 내비 데이터를 이용해서 엔진 개입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이게 정체 구간 특화 제어 모드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정말 막히는 길 있잖아요. 그런 길에서는 엔진으로 안 가고 최대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다 보니까 연비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다시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이 핸들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 모드 이외에도 스마트 회생 모드라고 해가지고 과속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알아서 차가 회생 제동 개입량을 늘려줘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 거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이 컴포트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전기 모터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 가속을 했을 때 차량의 흔들림을 제어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엑셀을 좀 급하게 밟아볼게요. 급하게 밟아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급하게 밟았는데 차량이 흔들림 없이 정말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전기 모터로 가다가 바로 엔진 개입이 되면서 또 파워가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지금 살짝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에도 차량의 흔들림을 모터가 제어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다리 이음새 이렇게 갔을 때에도 한 번 덜컹 하고 난 다음에 잔여 진동이 거의 없어요. 한 번 더. 오, 방금은 좀 굴곡이 심한 데였는데 한 번 덜컹 한 다음에 잔여 진동들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멀미가 난다든지 불편한 감각들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실내 정숙도입니다. 오늘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평소보다 데시벨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세요.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오늘 소나기가 좀 굵은 게 내려서 외부 소음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보겠습니다. 비가 들어올 것 같은데 열어볼게요. 오, 촉촉해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이 정도의 차폐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형 SUV답게 전반적으로 고르고 조용한 실내 정숙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빨래판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로드 노이즈가 막아주고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좀 들리는 타입이긴 합니다. 현재 저는 20인치 휠이 껴져 있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타이어 공기압이 40psi 정도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소 공기압이 좀 높다 보니까 방금처럼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 좀 소음들이 약간 울려 퍼지는 것 같긴 해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47.7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는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동등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던 신형 K8 하이브리드도 47.7kW 전기 모터를 가져가죠.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렌토나 K8 대비 산타페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에도 공차 중량이 약 45kg 정도가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량이 무거워지면은 첫 스타트 될 때 가속되는 느낌이 부드럽고 약간 여유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다시 타봤기 때문에 한번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예요.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3가지이고요. 현재 저는 EWD 사양이기 때문에 트랙션 모드는 따로 없습니다. 전륜 기반이에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늦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방금 RPM 5000 이상을 써주면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 야, 방금 탑기어로 변속이 되었는데요. 와,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 탄력 주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1.6 하이브리드 엔진은 뭔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산타페나 소렌토까지는 괜찮습니다. 힘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밟아봐도 이렇게 초반에 반응해주는 게 살짝 여유롭긴 하지만 금방 엔진이 구동이 되면서 고 RPM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밟았을 때 패들 시프트를 보면은 탑기어 6단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고속 한계치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넓게 자리 잡진 않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인 에코 모드와 비교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고속 한계치를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일리카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산타페로 퍼포먼스라든지 펀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력 면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출력 235마력에 37.4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엔진 힘으로만 봤을 때는 180마력인데요. 사실 요 카파 엔진이 힘이 부족하진 않아요. 이렇게 밟았을 때 초반 스타트가 약간 여유로운 곳을 빼면은 충분히 힘을 구동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속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소렌토나 아니면은 K8과 비교했을 때 제가 엑셀을 밟고 나서 한 0.5초 있다가 구동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공차 중량이 제일 무거운 차량이라서 그런지 초반 스타트는 약간 여유로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자, 현재 유턴존에 와 있고요.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될 것인가요? 오! 아슬아슬하게 한 번에 유턴이 되었습니다. 산타페는 전장이 4830mm입니다. 작은 수치가 아니긴 하지만 핸들 기어비가 조금 촘촘히 짜여 있다 보니까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각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런지 좁은 유턴 구간에서도 한 번에 가능합니다. 오,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시속 70km 정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오,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발생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를 이용한 eDTBC와 e트랙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토크 벡터링, 방금처럼 코너를 지나갔을 때에는 토크 벡터링을 구현을 해주고요. 또한 각 타이어의 트랙션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선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의 전장이 길고 휠베이스가 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WD가 아닌 2WD 전륜으로만 구동이 되고 있음에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날렵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 차가 무거워서 그런지 리어가 살짝 늦게 따라오기는 하는데요.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핸들을 틀고 나서 반대편이 그래도 금방금방 따라와 줍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노면이 살짝 젖어 있는 상태인데요. 타이어의 그립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를 이용한 이 핸들링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방금처럼 급 조향을 했을 때 미끄러짐을 감소시켜주고 또 타이어 그립을 확보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급 조향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노면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급 조향을 하고 나서도 살짝의 롤링이 있기는 있어요. 살짝의 롤링이 있기는 하지만 노면 추종성은 거의 스포츠 세단을 탄 것처럼 상당히 민첩하고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인 이 컴포트 드라이브나 이 다이내믹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을 탑승을 했을 때 실제로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켜둔 상태입니다. 약간의 커브진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핸들 보조와 차선 보조가 상당히 인식률이 좋습니다. 이렇게 커브 구간인데도 차선 중앙을 최대한 유지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을 잡으시오라고 뜨잖아요.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잡더라도 이 경고문이 사라집니다. 신형 산타페는 정전식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핸들을 임의적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차량이 인식을 해줘서 확실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냥 핸들에 가볍게 그냥 터치만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현재 저는 20인치 휠 사양의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20인치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복합 리터당 14.4km가 나옵니다.
현재 저는 거의 200km 가까이 주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실 연비는 이 트릭 컴퓨터상으로 16.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히는 도로 반, 고속도로 반, 5대5 주행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와요. 확실히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복합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좀 더 잘 나오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인포테인먼트를 보면은 전기 모터 사용량도 디테일하게 그래프화해서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짠! 현재 2025 산타페 하이브리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승차감을 느껴보기 전에 저는 지금 6인승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산타페를 탑승하고 있는데요.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일반적인 시트보다 좀 더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산타페 자체가 공간이 워낙 쾌적하게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넓어요. 넓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노면의 요철들을 승객에게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열에서 편안했던 하체 감각이 2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이 2열 시트를 제일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축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방금처럼 고도차가 조금 있는 구간을 넘었을 때에는 충격이 1열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2열에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불편한 승차감이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넘어볼게요. 먼저 우측 바퀴로 넘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오, 확실히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타이어 공기압이 좀 높게 잡혀 있어서 그런지 약간 통통 튀기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산타페의 하체 감각만 봤을 때에는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컴포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처럼 정말 큰 고저차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노면의 상태가 안 좋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요철을 걸러주고 있고요. 또한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 중에 하나가 전기 모터로 방금처럼 고도차가 큰 구간을 갔을 때 차량의 출렁임을 조금 전기 모터가 잡아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번 출렁하고 나서의 잔여 진동은 거의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까지는 아니지만 노면이 조금 안 좋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갔을 때 잔여 진동이 비교적 없는 편이기 때문에 멀미라든지 불편한 하체 감각은 거의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5 산타페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산타페는 소렌토 대비 가솔린은 조금 더 들지만 하이브리드에서는 살짝 절약이 되고요. 가솔린 대비 상세 기간은 2.9년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면에선 에어백은 총 10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 기준 1등급, 미국 IHS 기준으론 2024 탑 세이프티 픽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2열 시트 용접 불량 및 테일게이트 패드 밀림 등으로 리콜과 무상 수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어색한 디자인과 범퍼 방향 지시 등의 시인성 저하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2025 산타페 하이브리드 어땠냐? 일단 산타페 본연의 공간과 편안한 주행감, 좋은 연비는 만족스럽습니다. 연식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트림 신설과 기본화 옵션도 좋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소렌토, 차액으로 맞추다 보면은 결국 어비슷해지고 둘 다 타본 입장에선 각각의 특징들이 좀 비등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취향에 따른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